내가 감히 내 이름을 빼앗고 내 인생을 훔쳤어.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였어? 훔쳤다. 난 내가 버린 걸 주운 것뿐이야.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였으면 왜 도망쳤을까?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두고 보자. 내 따위 천한 노비가 왕의 여인으로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럼 왜 내가 이렇게 초조해하지? 내가 너보다 낮은 존재라면 내가 날 이렇게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 쓰레기 같은 계집아. 내가 내 발밑에 있어야 할 노비라는 걸 잊지 마. 그래? 그런데 지금은 내가 여기 앉아 있고 넌 나를 질투하며 서 있네. 누가 발밑에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지 그래? 기다려봐. 홍단, 내가 널 이 자리에서 끌어내릴 테니까. 한번 해보지 그래? 하지만 조심해. 내가 또다시 도망칠지도 모르잖아. 노비로 태어난 여인이 후궁이 되어 왕의 총애를 받는다면 그녀는 행복할까요? 아니면 더 큰 불행이 시작되는 걸까요? 조선시대, 신분이 모든 것을 결정짓던 그 시절, 한 여인의 운명은 단 한 번의 실수로 뒤바뀌었습니다. 그녀가 궁에서 살아남기 위해 했던 선택들, 그리고 그녀를 노리는 수많은 적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궁궐은 사랑이 존재할 수 없는 곳, 오직 권력과 배신, 그리고 야망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지금부터 한 여인의 치열한 생존기를 시작합니다. 내 이름은 홍단이다. 나는 조선 한성에서 노비로 태어났고 어머니도 노비였다. 아버지가 누구인지조차 모른다. 나에게 있어서 신분이라는 것은 마치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족쇄와 같았다. 천한 피를 타고났다는 이유만으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고 평생 남의 밑에서 숨죽이며 살아야만 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한성의 봄은 유난히 아름다웠다.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대궐 담장을 따라 버드잎이 푸르게 흔들렸다. 하지만 나에게 봄이란 그저 또 다른 계절이었을 뿐이었다. 계절이 바뀐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다. 나는 유란, 아씨가 사는 양반가에서 일하고 있었다. 유란, 아씨는 조선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의 딸로 대비마마와 먼 친척 관계였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귀하게 자라서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사람을 다루는 법도 알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나를 골려먹는 걸 좋아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홍단, 내가 노비일지라도 여자는 여자인데 이렇게 꾀줄주해서야 쓰겠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노비는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되는 법이었다. 하지만 유란, 아씨는 그런 내 침묵조차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내 얼굴은 나쁘지 않으니 좋은 옷을 입으면 어떨까? 그녀는 곧 자신의 장 옷장에서 화려한 한복을 꺼내 나에게 내밀었다. 이거 입어봐. 재미로 보는 거니까. 나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거듭 명령하자 나는 마지못해 한복을 받아들었다. 부드러운 비단이 손끝에 스쳤다. 나는 조심스레 옷을 입고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노비가 아니었다. 비록 내 신분은 천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가 진짜 양반가의 교수라도 된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의 꿈은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문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하인이 황급히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아씨, 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유란, 아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너 벌써? 나는 순간 어리둥절했다. 궁에서 사람이 왔다니? 그제야 나는 오늘이 궁에서 새 후궁을 뽑는 날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유란, 아씨는 이번 후궁 간택 대상자 중 하나였다. 그러나 그녀는 후궁 간택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오로지 양반 교수로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목표였고 궁궐에 들어가 갇혀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유란, 아씨는 내 손을 붙잡고 다급하게 속삭였다. 홍단, 너 잠깐만 여기 있어. 나 좀 나갔다 올게. 그녀는 그 말만 남긴 채 급히 뒷문으로 사라졌다. 나는 어리둥절한 채 한복을 입고 서 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2명의 궁녀가 들어왔다.
유란 아가씨, 어서 가시지요. 나는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다. 하지만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나는 유란, 아씨의 옷을 입고 있었다. 궁녀들은 나를 유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내가 지금 유란 아씨인 척하면 어떻게 될까? 노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나는 유란이라는 이름으로 궁에 들어왔다. 하지만 진짜 유란이 아니었기에 어느 누구도 나를 완벽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궁궐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서 살아남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다. 이곳의 후궁들은 모두 귀한 신분에서 태어났다. 정승의 딸, 판서의 조카, 심지어 데비마마의 먼 친척까지. 그들 모두가 강력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나는 신분도 후원도 없는 그저 한낱 이름뿐인 후궁이었다. 그런 내가 살아남기 위해선 단 하나, 입과 머리를 써야 했다. 궁에 들어온 지 며칠 되지 않아 나는 벌써 몇몇 후궁들의 적대감을 사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소빈과 박숙이는 나를 견제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 아가씨, 몸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느 날 밤 나의 유일한 궁녀인 소연이 내게 조심스레 속삭였다. 정소빈 마마께서 아가씨를 못마땅하게 여기십니다. 아침에 마마께서 다른 후궁들과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출신도 불분명한 여인이 감히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당연하지. 그들이 나를 좋아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궁에서 나처럼 신분이 낮은 여인이 주목받으면 반드시 견제를 받게 마련이었다. 첫 번째, 어전회동. 드디어 후궁들이 정식으로 어전에 나아가 왕을 배하라는 날이 되었다. 궁궐 깊숙한 곳에서 자라난 후궁들은 이미 완벽한 자세로 단련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궁에서의 예법을 배우는데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다. 당연히 실수할 가능성이 컸다. 나는 최대한 조용히 행동하려 했다. 하지만 운명은 내게 잠잠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왕 앞에 도열한 후궁들 사이에서 나는 똑같은 연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었다. 다른 후궁들과 마찬가지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그러나 헉, 저것 좀 봐. 누군가의 낮은 속삭임과 함께 여러 명의 후궁들이 나를 힐끗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발끝을 내려다보았다. 치마 끝자락에 진흙 자국이 묻어 있었다. 어찌 이런 몰골로 어전에 나올 수가 있단 말이냐? 정소빈이 조용히 비웃으며 말했다. 노비 출신이라 그런지 궁중 예절도 모르는 것 같군요. 나는 잠시 얼어붙었다. 이곳이 어디인가? 잘못된 행동 하나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왕이 나를 바라보았다. 왜 치마에 저런 흔적이 있느냐? 왕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나는 재빨리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만약 변명을 하면 오히려 더 궁지에 몰릴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고개를 들었다. 폐하, 이는 단순한 오점이 아니라 제가 이곳까지 오기 위해 거친 길을 걸어온 흔적입니다. 왕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흔적이라?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천한 출신이었기에 먼 길을 걸어왔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더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폐하께서 보시기에 이 흔적이 흉하다면 신첩은 기꺼이 다시 먼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왕이 웃었다. 흥미롭군. 정소빈과 다른 후궁들이 경악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었다. 이 순간을 시작으로 나는 궁에서 하나의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궁에 들어온 지 반년이 지나자 나는 이미 여기서 살아남기 위한 법칙을 익히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내가 이곳에 있어선 안 될 사람이라는 걸 아는 이는 반드시 나타나게 마련이었다. 그 사람은 바로 유란. 나 대신 이곳에 있어야 했던 진짜 주인. 그날은 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연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후궁들은 모두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연회장으로 향했다.
가을밤의 차가운 바람이 한복 치맛자락을 살며시 스쳤다. 나는 누구보다도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다. 오늘 같은 날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나타났다. 아직도 이렇게 태어날 수 있구나. 유란이 내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다. 그녀가 나타난 건 예상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직접 이렇게 나를 찾아올 줄은 몰랐다. 내가 감히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구나. 유라는 눈앞에서 나를 노려보았다. 어때? 내 옷을 입고 내 이름으로 불리며 내 인생을 대신 사는 기분이. 나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랜만이야, 유란.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내가 감히 내 이름을 부를 자격이 있니?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하지? 전하께서 나를 유란이라 부르시는데 내가 아니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겠어? 유란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천천히 술잔을 들어 올렸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제 와서 모든 걸 폭로하면 넌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비록 늦었지만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되찾을 거야. 내가 아무리 내 이름을 빼앗았어도 넌 결국 천한 노비일 뿐이야. 나는 천천히 술을 한 모금 마셨다. 그렇다면 왜 내가 이렇게 초조해야 하지? 유라는 손을 꽉 움켜쥐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과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겠구나. 궁궐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왕이 아니었다. 나 같은 후궁을 질투하는 여인들이었다. 나는 이제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다. 궁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단순히 예법을 배우고 왕의 총애를 받는 일만이 아니었다. 더 무서운 건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이런 순간이 오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울 줄은 몰랐다. 그날 밤 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빠진 척하고 있었다. 내가 후궁이 된 뒤로 내 처소 주변에는 항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밤이 깊을수록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려왔고 그 속삭임들은 언제나 내 이름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홍단 마마, 일어나십시오. 궁녀 소연이 다급히 속삭이며 나를 흔들었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천천히 눈을 떴다. 무슨 일이야? 소연은 창백한 얼굴로 속삭였다. 큰일 났습니다. 마마께서 주술을 사용하셨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무슨 말이지? 왕을 홀리기 위해 부적을 사용했다고. 방금 전 감찰 궁녀가 마마를 잡으러 온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다면 곧 오겠네. 홍단 마마를 대전에 데려가라. 잠시 후 문이 거칠게 열리며 호위무사들이 들이닥쳤다. 나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스스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이 원하는 건 바로 내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 테니까. 대전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왕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유란이 있었다. 이제 알겠지? 궁에서 넌 한낱 바람 같은 존재일 뿐이야. 유란이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가만히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후련했어? 난 내 것을 되찾고 싶을 뿐이야.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을 찾았어야지. 이런 유치한 수를 써야만 했을까? 유란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지만 곧 다시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왕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홍단, 내가 정말 나에게 주술을 썼다고 생각해야 하나? 나는 왕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폐하께서 그렇게 믿으신다면 저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 말은 내가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다만 만약 제가 주술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신다면 폐하께서 제 눈을 보고 직접 말씀해 주세요. 왕은 눈을 가늘게 뜨며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냐?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폐하께서 저에게 마음이 없으시다면 폐하의 입으로 직접 말씀해 주세요. 단 한 번도 저에게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다고. 순간 대전안이 조용해졌다. 나는 왕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제게 부적이 있다면 그것은 폐하의 마음입니다. 그게 없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기꺼이 죽겠습니다. 왕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가 웃었다. 홍단, 넌 참 재미있는 여인이구나.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이 싸움에서 내가 이겼다는 걸. 왕의 총애. 그것은 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내가 이곳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만 해도 나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만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며 깨닫게 되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을. 왕은 점점 나를 부르는 횟수가 늘었고 나를 향한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다. 후궁들 사이에서 왕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곧 권력을 쥐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궁궐에서 진정한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늦은 밤 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니,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눈을 뜨자 왕이 내 곁에 앉아 있었다. 달빛이 그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폐하, 왕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내 곁에 머물러 준다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나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라면 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궁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 어떤 후궁보다도 높은 자리, 어떤 여인보다도 많은 총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 나는 왕의 말을 들으며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하지만 궁에서의 삶을 버텨온 나는 그 말이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폐하께서는 지금 저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고 하셨지만 그 모든 것이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왕은 살짝 미소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그것은 너에게 달려있지 않겠느냐?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바라보았다. 따뜻했다. 하지만 나는 이 따뜻함이 오래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랑일까? 아니면 단순한 권력 싸움의 일부일까? 나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궁에서의 싸움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내가 왕의 총애를 받게 되자 나를 향한 적대감도 더욱 거세졌다. 그리고 그중 가장 두려운 존재는 유란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나는 소연을 통해 기이한 소식을 들었다. 마마, 유란 마마께서 어떤 대감과 자주 접촉하고 계십니다. 저희 궁녀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상한 소문이라니? 폐하를 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유란이 나를 증오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왕을 해칠 생각까지 할 줄은 몰랐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곧장 움직였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날 밤 나는 유란이 몰래 어떤 신하와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내 자리를 빼앗은 저 여인을 없애야 해. 그리고 폐하도 함께.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왕에게 직접 이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유란은 결국 자신의 음모가 드러난 채 대전에 끌려왔다. 유란, 변명이 있는가? 왕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유란은 창백한 얼굴로 무릎을 꿇었다. 폐하. 신첩은 단지 폐하를 너무 사랑해서. 왕은 냉정하게 웃었다.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내 목숨을 노린 것이냐? 유란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너 때문이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건 내 선택이었어. 누구의 탓도 아니야. 왕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유란을 별궁으로 보내라.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게 하라. 다음 날, 유라는 깊은 산속 별궁으로 유배되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궁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궁궐은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살아남았다. 나는 노비에서 후궁이 되었고 왕의 총애를 얻었다. 그리고 유란마저 궁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승리한 걸까? 밤이 깊을수록 생각이 많아졌다. 왕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궁에서 사랑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나를 향한 사랑이 내일도 같을까? 새로운 여인이 들어오면 그때도 왕은 나를 바라볼까? 나는 천천히 머리 위에 꽂힌 비녀를 만지며 웃었다. 나는 이겼을까? 아니면 그저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된 걸까?